무국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102화 상관세가주 괴삼판 상관정량 첫 번째 이야기. 유지혁과 상관정량의 대치는 마치 서로의 목숨을 건 전투를 예고하는 듯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으나 천마의 눈은 지저 아수라의 눈으로 상대의 길을 완벽하게 꺾어 놓을 수 있는 적광이었으니 저놈의 눈을 뽑아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군. 그렇다. 상관가주 또한 천마의 눈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던 것 같았다. 내실아는 구마마가의 무사들과 상관세가의 가솔들이 벌이는 격렬한 전투로 비록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내실 한가운데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들 사이에선 오직 싸움의 기운과 목숨을 건 집중력만이 흘렀다. 상관정량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의 내공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제법 강자인 것은 인정하겠다. 싸움을 결하기 전 한 가지만 묻고 싶구나. 내 놈은 대체 누구냐? 괴삼판 판묘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그는 그동안 강호에서 수많은 상대를 제압해 왔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정체 모를 자의 기세는 그 누구보다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내심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점점 커졌다. 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 지금 내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유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그는 시종일관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의지와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천마 유지혁은 상관정량이 자신의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떤 절기를 숨기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상관정량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굴욕감을 느꼈다. 강호의 전설인 21개의 하늘과도 같은 본인 이것만.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며 그의 내공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는 검붉은 기운이 피어올랐고 주변의 기운이 그의 몸으로 집중되었다. 그의 쌍수를 중심으로 주변 공기는 요동하며 파공성을 내기 시작했고 이내 그의 손끝에서 강렬한 혈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호 절에 절정의 파라무켈수가 아닌가. 좋다. 내가 그토록 권한다면 내 무공의 정수, 진정한 힘. 내 놈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대상과 같은 힘을 보여주지. 상관정량은 외치며 그의 특기 절기인 파라무켈수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절기는 그의 자랑이자 수많은 상대를 무릎 꿇게 했고 결국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삼도천을 건너게 만든 공전저루의 기술이었다. 그의 손에서 피어오르는 혈기는 마치 독사처럼 꿈틀거렸고 그 기운은 점점 더 강해지며 전장이 되어버린 큰 내실을 압도했다. 이제 이곳 내실을 가득 메운 피비린내와 막강한 살기가 겹치며 주변의 공기마저 숨막힐 지경으로 무겁게 내리누르는 듯하였다. 상관정량의 얼굴에는 점점 더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며 유지혁을 노려보았다. 이 한 방이면 넌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유지혁은 그의 움직임을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상관정량의 모든 동작을 관찰하며 그가 펼치는 무공의 세밀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파라무켈수는 매우 강력한 절기였지만 류지역은 이미 그 기술과 진기를 운영하는 방법 등 무공 전개의 흐름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괴산판이 아무리 강력한 무공을 펼친다 해도 그는 결코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후후후후. 좋다. 한번 해보자고. 류지역은 낮게 읊조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그의 몸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였다. 그는 상관정량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관가의 가주는 그의 말에 더욱 자극을 받은 듯 더욱더 강력한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기는 폭발 지경에 이르렀고 마치 피바람을 일으키듯이 내실 안을 좌우로 거침없이 몰아쳐 갔는데 상관정량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혈기는 점점 거대한 혈룡의 형태를 띠며 류지역을 향해 돌진했다. 그 혈룡은 마치 한순간에 상대를 집어삼킬 듯한 위력을 자랑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류지역의 앞에 닥쳐왔다. 그러나 류지역은 천마소를 지으며 한 걸음 옆으로 움직였다. 그가 펼친 동작은 마치 바람을 타듯이 자연스러웠고 상관정량이 쏟아낸 강력한 공격은 허공을 갈랐다. 아, 팔보간섬은 또다시 진보한 것인가? 극천녀의 선보가 분명하였다. 그의 움직임은 찰나 움직였으나 사람의 눈에는 그가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던 부동보로 보였으니 비로소 상관정량은 자신이 치명적인 일격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멈춰서서 그의 동작을 다시 한번 가다듬었다. 조금 유치하군. 이 정도로 내가 날 상대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 건가? 류지역은 조용히 물으며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상관정량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스쳐갔다. 그는 파라무켈수를 펼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류지역 앞에서는 그의 절대 무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분노가 피어올랐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강호 최강의 기술을 보여주겠다. 상관정량은 다시 한번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의 손끝에서 강렬한 검붉은 기운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한 기운이 그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이번에는 판멸화라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판멸화는 상관정량의 벼로인 괴산판의 이름을 딴 절기로 그의 신체와 내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펼치는 강력한 무공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기운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듯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살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상관정량의 눈은 마치 불꽃처럼 이글거렸고 그의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공은 내실 안의 기운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다. 내 절기는 너 같은 놈을 벌집으로 만들고 단숨에 끝장낼 것이다. 상관정량은 외치며 그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암천 판멸화. 그의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검붉은 꽃잎들이 마치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기술은 그가 펼친 마지막이자 최강의 기술, 어두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와 같은 만천하우였다. 만천하우는 그의 모든 내공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기술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꽃잎 같은 공격이 상대를 단숨에 찢어발기는 무공이었다. 그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상대를 향해 몰아쳤고 그 속에 담긴 살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거만한 물거나 이거나 처먹어라. 상관정량은 외치며 그의 모든 힘을 쏟아냈다. 만천하우의 꽃잎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며 류지역을 향해 몰려들었다. 그 광경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고 주변의 공기마저 휘청거리며 압도적인 기운에 휩싸였다. 그러나 류지역은 그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꽃잎들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강렬한 검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 기운은 상관정량의 꽃잎과 맞부딪혔다. 이 정도 절기라면 너로 변신하기엔 넉넉하구나. 류지역은 중얼거리며 그가 방금까지 상관정량의 무공절기를 완벽하게 흡수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내공은 점점 더 강력해졌고 상관정량의 모든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천마는 그 자리에서 호련히 사라졌다. 그리고 천마는 팔보간섬 중 안보와 밀보를 밟으며 강력한 호신강기를 전개해 상관정량의 기술을 가볍게 막아낸 후 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를 이용해 상관정량의 집요한 공격을 모두 차단했다. 그가 펼친 검기는 상관 가주가 전개한 만천하우를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 상관정량이 펼친 절대 기세의 공격은 허공 속으로 사라져갔고 그의 절대 절기는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괴산파는 그 순간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그는 경악한 눈빛으로 류지역을 바라보았다. 이럴 수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류지역은 천천히 상관정량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너의 절기 이제 충분히 보았다. 모든 걸 내가 가져가겠다. 너의 신분, 너의 무공, 내가 혈마화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괴산파는 천마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낙양을 찾은 것이 일생일대의 큰 실수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는 큰 공포심에 부들댔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더란 말인가? 신교의 천마구나. 옥부로 갈 때 사자에게 전해라. 삼도천에 어떻게 왔냐고 물으면 하늘의 사자 천마가 보내서 왔다고 하거라. 휙! 파라 무혈수! 퍽! 상관세가의 가주 괴산판 상관정량은 고개를 내리고 본인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바로 천마의 손이 본인의 가슴에 박혔는데 제길 파라무켈수라니. 스르르 철퍼덕? 그렇다. 상관세가의 가주는 본인의 절대 절기로 죽은 것이다. 그는 불탄 집단처럼 힘없이 쓰러져 버렸고 상관정량이 천마 류지역의 파라무켈수로 가슴을 뚫리며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그의 몸은 힘없이 땅에 쓰러져 버린 것이다. 그는 엎어진 자세였고 그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조용히 내실 차가운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구주 21천 중 한 명이었던 상관세가의 가주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그의 시신과 함께 절대적 패배에 냉혹한 현실이었다. 류지역은 상관정량이 죽은 모습을 바라보며 그에게서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무심하게 상관정량의 시신을 지나쳐가며 이제 남은 것은 그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일이었다. 그는 천천히 상관정량의 몸을 넘기며 그가 가진 모든 절기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흡수한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하, 이 정도면 충분하군. 류지혁은 손에 남아있는 상관정량의 혈기를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털어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상관정량의 무공을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상관정량으로 변신해 혈마와의 만남을 준비할 것이었다. 어떻게 상관가주의 절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천마에게 있어서 괴산판의 절기는 분명 이종진기로 생소한 이질감의 무공이거늘. 하지만 천마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무공의 뿌리가 되는 무국담로에서 연단된 고로, 또한 그의 몸에 잠재된 마정과 독정, 그리고 빙정의 기운과 공능 때문에 그에게 그 어떤 사악한 징기라도 만류 귀종의 한 부분인 것을. 아무튼 구마마가의 무사들은 상관세가의 가설들을 모두 제압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상관세가의 무사들로 변장하기 시작했고, 모든 준비가 완벽히 끝날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류지혁은 자신의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상관정량의 신분으로 혈교에 침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혈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음모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자 했다. 그때 류지혁의 머릿속에 문득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안개로 가득 찬 신비의 사당 안에서 얻은 그 무공, 바로 천변천왕공이었다. 주간에 기록된 이 무공은 그의 육체를 완벽히 변형시킬 수 있는 절기였다. 그것은 단순한 변장의 수준을 넘어 신체의 골격과 외형을 완전히 바꾸어 타인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게 해주는 신비한 무공이었다. 그때는 빈궁 궁주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마화 구양정과 함께 여행하면서 우연히 그 사당에서 얻은 것이었지만, 이 또한 홍산의 한 분파였던 동이족의 전설 마고의 유전이었으나 하늘의 안배로 천마에게 이어진 것이 확실했다. 마화는 문일십지였고 그녀는 이 주간에 기록된 무공을 10만대산 종산에 머물며 완벽하게 풀어내어 천마와 함께 익혔던 것이다. 이제 이것이 강호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때였다. 류지혁은 잠시 상관정량의 시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조용히 내공을 운기하여 천변천왕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는 서서히 상관정량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의 골격과 근육은 마치 누군가가 조각하는 것처럼 천천히 바뀌었다. 그의 얼굴은 점차 상관정량과 똑같이 변했으며, 그의 손끝에서는 상관정량이 펼쳤던 파라묵혈수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변환의 과정이 끝나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천마 류지혁이 아니었다. 이제 상관정량 그 자체였다. 그의 모습과 기운은 상관정량과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혈교의 혈마 소강자를 만나러 가자. 류지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구마마가의 무사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이미 상관세가의 가설들로 변장해 있었다.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준비를 마친 그들은 이제 단 하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출발하자. 류지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곧바로 상관세가의 무리인 것처럼 행동하며 객점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목적지는 혈산에 위치한 혈교의 본거지 혈산장원이었다. 소강자가 상관정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실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관정량이 아닌 천마 류지혁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혈산장원에 도착한 그들은
장원의 문지기들에게 상관세가의 이름을 대며 당당히 입장할 수 있었다. 문지기들은 상관정량의 얼굴을 확인한 뒤 그를 안내하며 내실로 들어갔다. 혈산장원은 그야말로 피와 살기, 그리고 음산한 음기로 가득 찬 어두운 장소였다. 곳곳에 걸린 붉은 깃발과 무수히 많은 무사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류지혁은 상관정량으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며 장원의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마침내 그는 혈마 소강자가 있는 내실에 도착했다. 소강자는 그의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경계와 함께 기대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상관정량 드디어 나타났군. 소강자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상관정량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의 힘을 발았기 때문에 그의 등장을 반가워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믿음보다는 경계심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 드디어 이곳에 왔소. 혈마, 이제 우리가 함께 강호를 제패할 시간이오. 류지혁, 아니 상관정량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소강자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벽한 신뢰를 주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서신과 사자를 교환하며 교통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소? 소강자는 천천히 상관정량의 눈을 응시하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상관정량을 시험하려는 듯 날카로웠다. 류지혁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소강자의 신뢰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상관정량의 모든 것을 흡수했기에 그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물론이요. 우리가 함께라면 모용세가도 다른 세력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상관 세가와 혈교가 연합하면 강호는 우리의 발밑에 있게 될 것이 확실하오. 소강자는 그의 말을 듣고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기이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듯 의심스러웠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 그 계획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소. 소강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손짓 하나에 의해 주변의 무사들이 물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혈산장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천마 류지혁은 혈교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고군무적 천마는 상관정량으로 변신해 혈교의 본거지인 혈산장원으로 들어가 혈마 소강자와의 긴장감 넘치는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계획은 이미 실행되었고 앞으로의 전개는 더욱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혈산장원의 깊숙한 내실, 피비린내와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서 혈마 소강자는 상관정량, 아니 천마 류지혁과 마주하고 있었다. 소강자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상관정량이었지만 그의 등장은 예상보다도 더 기묘하고 불확실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혈마 소강자는 그를 완전히 믿기 전에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소강자는 천천히 상관정량에게 다가가며 그의 얼굴을 관찰했다. 그의 눈빛은 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인물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상관정량이 맞는지 알아내려는 듯 날카로웠다. 잠시의 침묵이 이어졌고 그 순간 소강자는 그에게 한 가지 시험을 제안하기로 결심했다. 상관가주, 우리가 함께 강호를 제패할 수 있다는 그대의 말은 충분히 들었소. 하지만 나는 말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원하오. 소강자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그의 눈은 상관정량을 시험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류지역, 즉 상관정량으로 변신한 그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소강자가 요구할 것이 무엇일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는 결단코 당황하지 않았다. 증거라니 무엇을 원하시오? 천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러나 소강자는 결코 쉬운 임무를 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상관정량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을 생각해냈다. 신교의 광명좌사 이가주의 수급을 배우시면 돼요.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나는 그대가 진정 나와 함께 할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요. 광명자사, 지금 그가 이곳 낙양에 있어. 물론이요. 그 아들놈은 대도가 어찌 가슴에 구멍을 내고 삼도천을 건너게 했소. 오, 역시 도산대도 정의하니 그대 혈교의 공봉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일거망도 혈교의 공봉이 맞는 것이오? 혈마는 얼굴에 난색을 폈다. 일거망은 이미 신교 광명자사에게 목숨을 잃지 않았는가? 일거망에 관한 말은 나중에 하고 우선은 이 가주란 놈의 수급이 필요하오. 그 녀석이 이곳 낙양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놈이 오기 전에는 마음 놓고 활개를 펼쳤으나 요즘 녀석들이 영 아니올시다. 소강자는 날카로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요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광명자사는 신교의 중심 인물 중 하나로 그의 무공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다. 소강자는 상관정량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고, 이것이 그를 진정한 동맹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할 기준이 되었다. 류지역은 내심 이 요구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또한 그의 계획에 포함된 일이었다. 그는 이미 혈교 내부에서 자신을 증명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고, 소강자의 요구는 그에게 완벽한 기회가 되었다. 광명자사의 수급이라. 아주 흥미로운 시험이군. 그대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겠소. 류지역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자신이 있었고, 그를 의심하는 소강자에게 확실한 증거를 남기려 했다. 아, 그리고 이번 행사에 대도가 함께할 것이오. 그러나 소강자는 더 나아가 그를 또 하나의 시험에 빠뜨리려 했다. 괴삼판이 혼자서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충성스러운 공봉 도산대도 정위안과 동행한다면 그가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감시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실력과 신규라는 골칫거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지. 흐흐흐흐. 소강자는 더욱 치밀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도산대도 정유한이 상관정량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의 진정한 능력과 정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정유한은 소강자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의 눈은 매우 날카로웠다. 만약 상관정량이 거짓이라면 정유한은 그것을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류지역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 상황을 완벽히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유한은 그의 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그의 계획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요소였다. 도산대도와 함께라면 더 흥미로워지겠군.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겠소.
류지혁은 흔쾌히 혈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하고 침착했다. 도산대도 정유한이 자신을 감시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심적으로 절대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소강자는 그의 태도를 보고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시험은 시작되었고 이제 상관정량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좋소. 본공을 부르겠소. 소강자의 명령에 따라 정유한이 내실로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며 그의 눈에는 여전히 피비린내가 서려 있었다. 대도는 상관정량, 즉 류지혁을 바라보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그를 완벽히 신뢰하지 않았다. 가주 함께 신규의 광명자사의 목을 베러 가겠소. 이 임무가 그대의 실력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이오. 정유한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상관정량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나 류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시선을 받았다. 이제 그들은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류지혁은 혈교 내부의 비밀을 더욱 깊이 파헤칠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류지혁과 정유한은 신교의 본거지로 향하는 길에 나섰다. 그들은 함께 길을 나서며 서로의 기운을 살피고 있었다. 류지혁은 상관정량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정유한도 혈마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내내 류지혁을 감시하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내가 알기론 그대가 꽤 오래전에 저산에서 신왕 권천과 조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소. 대도 정유한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 과거 거만과 대도는 권천과 저산에서 결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구주의 11천 중 시방에 속한 권천은 이들 두 사람을 300여 초 만에 연신 두들겨 패줬고 이들은 꽁지가 빠지도록 도주한 일화가 있었는데 썩을. 어떻게 그 사실을? 이 임무가 끝나면 그대는 무상 지위에 올라 진정한 혈교의 동료가 될 것이오. 하지만 그 전에 그대는 진정한 실력을 보여줘야 하오. 천마의 말에 뜨끔했지만 정유한은 냉정하게 말하며 앞장섰다. 그의 몸에서는 도검의 기운이 서려 있었고 그 기운은 마치 모든 것을 베어낼 듯 강렬하게 번쩍였다. 그들은 신교의 광명자사를 암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류지혁에게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계획이 하나 더 있었다. 그가 도산대도와 함께 있는 것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줄 기회였다. 천마와 대도는 점차 내기를 운기하여 막강한 기운을 내뿜으며 걸었고 점차 서로의 능력을 드러내며 진정한 승부의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암살 임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길에는 낙양의 운명을 뒤바꿀 숨겨진 음모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곧 이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